오늘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는 바로 사진의 아우라입니다. 왜 어떤 사진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느낌을 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에 관한 아주 유명한 고전 에세이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. 혹시 아주 오래된 흑백 초상 사진,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,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? 요즘 사진과는 뭔가 다른,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느낌?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? 바로 그 느낌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. 예술 작품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그 안에 담긴 존재가 끊임없이 말을 거는 듯한 느낌. 이 글의 저자는 뉴헤이븐의 한 생선장수 아주머니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바로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. 그냥 예술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 살아있는 존재감 같은 거요. 자, 그럼 이 미스테리한 느낌의 정체가 뭘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사진이 지금처럼 흔해지기 전, 그러니까 사진이 막 발명되었던 그 특별했던 첫 10년, 바로 그 마법의 시대로 말이죠. 흔히 발명이라고 하면 어떤 천재가 유레카 하고 외치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사진은 좀 달랐어요. 1800년대 초부터 이미지를 비추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영원히 남기느냐였죠. 그리고 1830년대에 이르러서 프랑스의 니엡스, 다게르 같은 여러 선구자들이 거의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있었어요. 말하자면 발명될 때가 된 기술이었던 거죠. 그리고 1839년 드디어 다게르의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진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. 특히 그 직후 1840년대는 데이비드 옥타비우스 힐 같은 작가들이 활동했던 사진의 짧지만 강렬했던 황금기로 불립니다. 그때 당시 사진 한 장 찍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. 이 다게르오타입이라는 초기 사진은요. 반짝이는 음판 위에 이미지를 새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물건이었어요. 가격이 무려 금화 25프랑에 달했다고 합니다.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?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도 컸습니다. 요즘 스마트폰처럼 찰칵하고 찍히는 게 아니었어요. 초기 카메라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낮아서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정말 오랫동안 빛을 모아야 했어요. 그러니까 모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? 네, 꼼짝도 않고 몇 분, 길게는 몇십 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. 바로 이 긴 시간이 아주 독특한 결과를 낳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려면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선 안 되겠죠? 그래서 모델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. 심지어 사진가 데이비드 옥타비우스 힐은 에든버러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답니다. 이건 단순히 예쁜 표정 지으세요 하고 찍는 게 아니에요. 모델이 그 시간 동안 이미지 속으로 스며들고 그 공간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. 결과적으로 사진에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고요함이 담기게 된 겁니다. 네, 바로 이 독특한 분위기, 이 설명하기 힘든 존재감, 이걸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한 단어로 불렀습니다. 바로 아우라입니다. 아우라. 좀 어려운 개념이죠? 쉽게 말해볼게요.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느껴지는 아득한 거리감. 이게 핵심이에요. 예를 들어 여름날 오후에 산기슭에 앉아서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세요. 그 산은 제 눈앞에 있지만 동시에 저 멀리 아득하게 떨어져 있죠. 그 거리감, 그 장소와 시간이 만들어내는 이례적이고 유일무이한 분위기, 그게 바로 아우라입니다. 복제할 수 없는 그 대상만이 가진 고유한 기운인 거죠. 자, 그럼 초기 사진의 아우라는 어디서 왔을까요? 이건 무슨 신비한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. 딱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. 첫째, 모든 사진이 복제품 없는 원본이었다는 것. 둘째, 긴 노출 시간 덕분에 순간이 아닌 시간 자체가 사진에 담겼다는 것. 그리고 셋째,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사이에 단순한 거래가 아닌 깊은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.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그 신비로운 아우라를 만들어낸 겁니다.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. 사람들은 최초의 사진들을 오랫동안 쳐다보지도 못했다. 사진 속 작은 얼굴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. 어때요? 정말 그럴 법하지 않나요? 사진 속 인물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,
그런 섬뜩하면서도 경이로운 느낌. 그게 바로 아우라의 힘이었던 거죠. 하지만 이 마법 같았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로 그 아우라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. 사진의 두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초창기 아우라 시대의 사진이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, 그의 내면을 담으려 했다면 이후 산업 시대의 사진은 그냥 겉모습을 예쁘게 찍어서 파는 상품이 되어버렸죠. 지속적이고 진시했던 사진이 찰나적이고 인위적인 사진으로 바뀐 겁니다. 도출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더 이상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. 사진은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찍어내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진에서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이런 가짜 기둥, 벨벳 커튼, 근사한 풍경화 같은 스튜디오 소품들이었습니다. 진정한 아우라가 사라진 자리를 인공적인 장치들로 메우려고 했던 거죠. 이런 상업적인 스튜디오 사진의 공허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. 이 사진에 대한 한 묘사를 보면 이래요. 잔뜩 레이스가 달린 답답한 아동복을 입은 6살 소년. 그의 무한히 슬픈 눈빛이 이 모든 인위적인 배경을 압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이 가짜 풍경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. 아이의 영혼은 사라지고 잘 차려입은 상품만 남은 듯한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죠. 자, 이렇게 아우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. 사진은 이제 그냥 예쁘게 꾸민 껍데기만 남은 걸까요? 아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. 그는 사진을 더 이상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범죄 현장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. 그의 이름은 외제 나제. 원래 배우였던 그는 이런 가짜 스튜디오 사진에 환멸을 느끼고 거리로 나섭니다. 그의 목표는 근대화로 사라져가는 옛 파리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였어요. 근데 아제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, 에펠탑 같은 명소를 짓지 않았습니다.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텅 빈 골목, 낡은 상점의 쇼윈도, 마치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다가 사라진 후의 현장처럼 도시를 대했죠. 아제의 방식은 아주 독특했어요. 웅장한 기념물은 일부러 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세한 것들에 집중했죠. 그의 사진을 보면 텅 빈 거리가 대부분이에요.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인지 사진에서 어떤 감상적인 분위기가 싹 거친 느낌이 듭니다. 이건 예술이 아니라 증거에 가까워요. 어떤 범죄 현장을 찍은 사진 같은데 범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죠. 여기서 범죄란 바로 시간 그 자체,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의 흐름이었고 아제의 사진은 그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었던 겁니다. 자, 아우라는 사라졌고 아제는 사진을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다뤘습니다.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진들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? 이제 사진을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여기 어떤 공장을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다고 해봅시다.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우리가 이 공장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요?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.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, 노동 환경은 어떤지, 오히려 그럴듯한 외관이 불편한 진실을 감출 수도 있죠. 사진은 그냥 보여줄 뿐, 설명해주진 않으니까요. 그럼 이 사진이 말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정답은 바로 캡션입니다. 사진 아래에 붙는 짧은 글, 즉 텍스트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사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현대사진에서 캡션은 단순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의미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카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.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를 드러내주거든요. 이걸 광학적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무심코 걷는다고 할 때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잖아요. 하지만 카메라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내죠. 이렇게 기술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. 사진은 바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문장이 남습니다. 미래의 문명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.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
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,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읽어내는 능력.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.